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바람, 진짜 놀랄 노자의 변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예. 뒤에는 백팩을 메고요 따릉이 서울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면 세단에다가 운전기사를 두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게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36세의 야당 대표가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양복을 근엄하게 입고 그 자체가 오히려 예, 거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이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변화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오죽했으면 수국골통이라는 예,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보수가 예, 딱딱하겠습니까? 수국골통이라고 놀리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 변화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고요. 보수가 변했다는 거예요. 보수가. 수국골통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의 선봉장이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늘 보수라는 게 예, 수성하고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앞서간다는 의미는 거기에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가 변할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우리 경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폭망했다 이 표현이 맞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완전히 망가졌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다 써먹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렇다고 공급대책을 발표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뭘 하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경제를 망쳤다, 부동산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망치니까 그 안 변한다는 보수가 변하기 시작을 하고 36세의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그 36세의 당대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국회에 출근할 때는 따릉이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야 이게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변화로 놓고 보자고요. 이준석 대표가 예, 국민의힘 야당을 대표가 됐다고 해서 좌지우지 쥐락펴락할 수는 없어요. 모두의 당이고 예, 많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운영을 하겠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혁적이고 젊음이라고 봐야 되죠. 개혁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젊음, 이 젊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얼마나 변할지 참 가히 짐작이 됩니다. 예, 당장 여당 송영길 대표하고 만약에 대표회담을 한다고 쳤을 때 야 이거 진짜 난감할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아들 같을 거 아니에요. 아들. 그런데 거기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그렇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그렇죠. 이거 진짜 애매하게 돼요. 진짜. 만약에 영수회담을 한다고 쳐요.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겠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영수회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게 치고받고 견제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아들 같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절대 아닙니다. 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변화는요. 아마 그냥 행동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감에 의한 변화. 존재감에 의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질 겁니다. 빠른 속도로.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게다가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변화부터 올 거예요. 여기 변화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당대표에서 선거 경선 비용을 3천만 원 썼답니다. 3천만 원.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려면요.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뭐 수억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의 상식이에요. 근데 여의도의 상식이 지금 깨졌습니다. 3천만 원으로. 기본적인 선거 인쇄물만 만들고 교통비 숙박비만 썼다는 겁니다. 그 흔한 문자 한 통 안 보내고요. 선거 사무실도 없고요. 운동원도 없고요. 참모도 없고요.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소셜미디어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든 뭐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하는 거 저도 다 듣고 다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은 됐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앞으로 몰고 올 그 변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보수가 변했다는 게 이게 저는 핵심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금 행동도 많이 파격적이긴 해요. 안철수 대표를 만나면서 동네 찻집에서 만난다든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격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이제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변화할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야당 제1야당의 대표와 경선 비용이 3천만 원밖에 썼지 않다는 그런 이유 이런 걸 다 따지면요. 이제 고비용의 정치가 다 깨지고 이런 걸 보면서요. 나라 살림이 이렇게까지 퍼주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비용으로 표를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쓸 비용만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나라가 다 동원이 돼서 지금 표값 지원하기에 민심 매수하기에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몰고 올 변화도 여러분 아마 굉장히 놀랄 노자가 될 겁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절대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변화해야지만 이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고요. 위기에 대응을 해야지만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전 투구라고 해서 진흙밭에서 싸움하는 거 말입니다. 진흙밭에서 싸움하지 말고 이제는요 탄탄대로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우리 걸어가자고요. 언젠가는
이 놀랄 노자의 변화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변화의 결실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준석 대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당이 있고요. 또 많은 어떤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들도 많은 젊은이들도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마 변화는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못내 기대해 봅니다.